안녕하십니까. 사교육 없는 한국 김만태TV의 김만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간 기술직업학교 신설 및 4년제 유럽식의 기술직업대학 교육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교육인 3, 4세의 유치원, 5세의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6세에 입학한 초등학교 5년은 1년을 줄여가지고 졸업하고 중학교 2년은 1년을 줄여서 졸업하는 경우고 고등학교 3년 2년간의 기술직업학교, 대학 즉 4년제 일반대학과 4년제 기술직업대학, 2, 3년제 전문대로 개편합니다.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의 세계 선진국에서는 만 18세에 대학교를 입학하는 나이를 감안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전에 필수적으로 전 학생이 2년간의 기술직업학교 교육을 받도록 교육제도를 신설합니다. 단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에 한해 심화교육을 받게 합니다. 초등학교를 1년 줄여 초등학교 5년으로 하고 중학교를 1년 줄여 중학교 2년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2년간 기술직업교육을 받음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대비는 물론이고 기술과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제안하자면 일부 전환했지만 지금의 시골의 특성화 고교는 모두 예전의 공고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산학협동하여 학위 취득을 할 수도 있고 성인 누구나 원하면 무료 혹은 거의 무료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교육제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유럽에서는 기술직업 교육을 독일에서는 중학교 5 내지 6학년 정도부터 초등 4년이고 프랑스는 초등 5년인데 4학년 과정의 중학교에서 적성에 따라 핀란드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독일 등 유럽 국가의 대학교가 3 내지 4년간의 학문 중심 일반 대학과 동급인 3, 4년간의 실무 중심 기술 직업 대학으로 나뉘는 교육 체제를 두고 있습니다. 4년제 기술 직업 대학의 교육 체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합니다. 독일은 기초 과학 이론이라 학문 중심의 4년제 일반 대학, 직업과 연관된 정보통신 분야, 컴퓨터 분야 등 실무 중심의 과학 및 기술의 응용과 실천에 초점을 맞춘 3, 4년제 응용과학대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응용과학대학에서도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국의 고등교육은 일반 종합대학 유니버시티보다 과학기술직업대학에 해당되는 폴리테크닉 대학, 폴리테크닉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대학은 대체로 3년제이며 일반 대학이 60%에서 70%이고 같은 급의 기술직업대학의 30% 내지 40%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대학은 3년 학사 학위 과정과
대학원에서 2년의 석사학위 과정 및 3년의 박사학위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에서부터 4년제 일반대학과 동급인 4년제 기술직업대학을 도입한다면 지방분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문과와 이과를 필히 복수 전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융합교육체제로 나아갑니다. 예컨대 문과 이를테면 인문대 영문과는 이과 이를테면 공대 컴퓨터과를, 이과 이를테면 공대 컴퓨터과를, 문과 이를테면 인문계 영문과를 필히 복수 전공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학점 체제로도 복수 전공은 물론이고 부전공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1년 6개월간 육군 해병대이고 1년 8개월간 해군이고 그리고 1년 9개월간 공군 간 병역의 의무를 지는 특이한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은 병역법 18조 19조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가지 않고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배우는 2년 동안의 기술 직업 과정을 둔다면 젊어서나 은퇴 후인 늙어서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 직업을 중시하게 되면 빈부격차도 많이 줄어들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이른 나이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산학협동의 교육을 누구나 습득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희망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에 가서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보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대수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간의 보수 체계가 평생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을 해도 야간 대학이나 대학교 학부 졸업장을 받으면 대학교 졸업자와 보수 체계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언제나 정부에서 대학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무상 내지는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에서 필요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언제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기술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등교육 입학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2021년 OECD 교육지표에서 실질적인 대학교 진학률을 나타내는 2019년 유럽의 선진국의 25세 미만의 고등교육 신규 입학자 비율은 독일 49%, 스웨덴 41%, 룩셈부르크 14%, 네덜란드 53%, 영국 57%, 이탈리아 48%, 스위스 42%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대학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즉 2020학년도 대학 진학률이 73.7%로 나타났습니다. 재수생까지 감안한 실질적인 대학 진학률은
83%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를 보수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학사 학위를 따게 되면 보수 체계가 같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평생을 차별받으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 입시제도의 간소화, 즉 IBDP 도입 및 소외계층을 보듬는 정신하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